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면입니다. 프로그래밍 1도 몰라도 챗GPT로 웹개발하기, 이 동영상을 구매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에 이제 코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필수로. 마치 영어 수학처럼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이 돼버린 거죠. 왜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코딩을 전혀 모른다면 마치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처럼 낙오되고 뭔가 조금은 창피한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코딩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딩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개발자가 되고 코딩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이제 옛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챗GPT가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로 툭 던지면 코딩이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공부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챗GPT한테 어떻게 대화하는지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는지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배워두시면 평생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기본 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습득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니즈를 잘 못 느끼신다면 상당히 5년 뒤, 10년 뒤 불편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항상 뭐든지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반드시 이 코딩에 대해서 챗GPT라는 아주 편리한 생성형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일반인들도 개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들이 미래의 직업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래머랍니다. 프로그래머. 바로 AI가 다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살짝 읽을 줄만 알면 되고 살짝 명령할 줄만 알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내 홈페이지에 뭔가 특별한 도구를 이렇게 개발해서 넣으면 막 사용자들이 그 도구를 이용하려고 막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럼 그게 사용자들의 활동이 글이 남겨져. 그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꾸 웹사이트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방문객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광고 수입이라든가 기타 나의 자사 제품, 자사 상품, 자사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더욱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자, 이렇게 웹 개발을 한다는 것은요, 뭐 AI 시대에서도 필수고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야 되는 기본 소양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나의 회사의 상품,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게으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부지런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코딩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코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와 같이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버는 어디서 하고 도메인은 어디서 얻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도메인은 가비아, 그다음에 서버는 클라우드웨이즈, 이 정도로 기본 세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 반면 마케팅 워드프레스 웹 개발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메인을 따고 서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산 도메인을 서버랑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10분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영상 잘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웨이즈를 이제 가입을 할 때 제가 만든 마케팅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보실까요? 반면 마케팅이라는 사이트예요. 주소는 반면.kr이에요. 반면.kr.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우측의 요 부분, 우측의 중간 조금 밑에 클라우드웨이즈 요거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바로 25달러, 3만 원이 좀 넘겠죠. 바로 25달러를 충전해 준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클라우드웨이즈에 제휴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며칠 내로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이 2024년 2월 24일 밤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제 사이트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25달러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며칠 안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연애 상담이라는 건데, 연애 상담. 남녀, 뭐 나이 이런 걸 떠져서 남녀의 고민을 탁 물어보면 해법을 탁 던져주는 연애 상담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남녀의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남녀의 고민을 물어보겠죠. 심리 상담을 받겠죠. 그러면 그 심리 상담 내용이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면 글로 남겨집니다. 글로 싹 남겨져서
또 그 글을 보러 누군가는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글에 내 고민이 없으면 스스로 고민을 물어보면 또 고민 대답해주고, 또 그게 글이 남겨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고민 상담 내용이 쌓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그 고민을 보고 들어오고, 또 다른 고민을 물어봐서 글을 또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사라면 이제 아주 프라이빗한 것을 한번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 메신저로 통화로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심리 상담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사이트가 심리 상담 내용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애드센스 같은 광고 수익을 달아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애드센스 같은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홍보해서 더욱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연애 상담을 만들 건데, 연애 상담을 만드는 거지만 이것이 아니라 무슨 진로 상담 혹은 건강 상담,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상담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응용해가지고 요리법,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면 모든 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실전으로 어떤 연애 상담 사이트인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트 보이시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남자인데 40대입니다. 애인의 연령대는 30대입니다. 그럼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애인이 사치가 심하다. 이런 고민을 이렇게 툭 던졌어요. 툭 던졌더니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상담 내용이 막 작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곧장 나왔네요. 40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상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상담 내용이 보시면 요 우측에 연애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까도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 글이 2개가 남겨졌는데, 이렇게 글로 남겨집니다. 애인이 사치가 심하다에 대한 연애 고민 상담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게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 글을 보러 들어오죠. 들어갔다가 또 다른 고민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글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뭘로 해야 되냐면, 화면 보세요. 이 appearance, 이제 이걸 워드프레스라고 하죠. 워드프레스에 이제 appearance, 한글로 해두신 분들은 외모가 되겠죠. 외모의 theme file editor, 우리말로 하면 테마 파일 편집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우측에 보면 theme functions PHP 있어요. 요거. 자,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만들어 보느라고 요거를 이제 더 추가했는데, 일단 다시 원래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없었죠. 제가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도 보면 연애 상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애 상담. 요거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비주얼 에디터가 있고 코드 에디터가 있어요. 일단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요거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만든 건데요. 다시 삭제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목만 돼. 제목은 연애 상담이고,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번 비주얼 에디터에서 요걸 딱 누르고 커스텀 HTML 요걸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일단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눌렀으면,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2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외모, 테마 파일 편집기,
functions PHP, 그래서 하단에다가 코드를 추가하는 거 1번.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custom HTML에다가 넣는 거 2번. 자, 근데 아까 functions PHP를 여러분들 클라우드 웨이즈 서버에 있다. 그래서 서버라고 부르고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유저들이 보는 페이지를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뭡니까? 고객. 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저들이 뭘로 봐요? 뭐 휴대폰이나 모바일 혹은 PC. 네, PC로 보겠죠. 이렇게 PC나 휴대폰으로 보는 유저들이 보는 페이지를 바로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ctions PHP는 서버라고 부르고 custom HTML 혹은 페이지 이런 애들은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랑 대화할 때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말을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가지 코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GPT랑 시작해 볼게요. 자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챗GPT는요 챗GPT4가 있고 3.5가 있어요. 4는 유료예요. 3.5는 무료죠. 3.5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3.5는요 코딩 물어보면 그냥 막 퍼와서 복붙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 괜히 돈이 비싸겠습니까? 선생님 공짜는 없어요. 챗GPT4는 한 달에 20달러인가 22달러인가 내죠. 우리나라 동안 뭐 한 3만 원 내는 건데 챗GPT4는 내가 뭘 물어보면 A와 B를 잘 연결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잘 조합을 해서. 그래서 좀 답변이 좀 느리지만 오류가 훨씬 적고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는 챗GPT4로 개발을 하시고 물론 개발을 쉬실 때 잠깐 구독을 끊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뭐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개발해볼까 할 때 다시 구독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독, 취소 요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챗GPT4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챗GPT4랑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화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나의 환경을 말해줘야 됩니다. 나의 환경. 나의 환경은 뭡니까 여러분들? 워드프레스죠. 워드프레스. 그럼 챗GPT한테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워드프레스로 연애 상담 페이지를 만들 거야. 유저가 처음 접속하면 맨 윗줄에 당신은 남자입니까? 혹은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아래에는 남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쓰고 있는데요. 쌍따옴표는 실제 실제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챗GPT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지간에도 남녀 관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만 얘기하면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남이 잘 알아듣게끔 원하는 것을 얘기해줘야 다툼이 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챗GPT도 여러분들의 말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고 챗GPT가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환경을 말해주어라. 두 번째는 챗GPT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방식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을 쭉 보다 보시면 내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챗GPT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해라. 그게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챗GPT랑 대화하는 두 가지 좋은 방법 지금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환경을 얘기해라. 그 다음에 챗GPT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해라. 자, 그 아래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버튼이 있어.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자, 챗GPT랑 대화하는 세 번째 꿀팁 중요합니다. 바로 단계별로 얘기하라. 단계별로 얘기하라는 건 뭐냐면 유저의 행동 순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저의 행동 순서. 아셨죠? 아직까지는 뭐 너무 초반이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코딩을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서버, 클라이언트. 자, 요거는 지금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왜냐면 유저가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만. 서버는 뭐냐면 유저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뭔가 막 함수가 돌아가는 걸 서버라고 해요. 아셨죠?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보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것을 반영한 클라이언트 코드를 제시해. 근데 클라이언트 코드 하면 되게 폭넓은 거고요. 요 말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아요. 나는 워드프레스 페이지죠. 페이지 워드프레스 페이지 내에 커스텀 HTML에 코드를 넣을 거야. 자, 첫 번째 대화 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워드프레스로 연애 상담 페이지를 만들 거야. 유저가 접속하면 어쩌고저쩌고. 네, 좋습니다. 거의 교과서 같은 멘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뭐 여러분 진로 상담이요. 나는 진로 상담을 만들 거야. 레시피를 만들면 난 레시피 페이지를 만들 거야. 뭐 레시피라고 치면 여러분들 메뉴줄에 뭐라고 하면 1인분입니까? 2인분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른 모든 그 AI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챗GPT는요, 챗GPT4는 여러 개의 어떤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차근차근 나오고요. 3.5는 물어보면 쭉 나와요. 왜? 그냥 복붙이야.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챗GPT가 코드를 줬지 않습니까? 요 보면 카피 코드겠죠. 카피 코드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자, 이제 페이지로 돌아와서 연애 상담이죠. 돌아오셔가지고 아까 커스텀 HTML 박스를 만들어놨죠. 여기다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갖다 붙이고 저장,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됐대요. 밑에 나왔죠. 여기 보시면 지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 고침하면 당신은 남자입니까? 혹은 여자입니까? 딱 나왔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버튼이 좀 안 예쁘죠? 버튼을 좀 꾸며볼까요? 버튼을 꾸며볼게요. 버튼을 꾸미는데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챗GPT한테 그렇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가운데 정렬이 되면 좋겠죠? 가운데 정렬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와, 요거 이제 뭐 쌍따옴표를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와, 아래의 두 버튼. 뭐 이제는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끼리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아래 두 버튼을 가운데 정렬하고 버튼이 좀 소박하잖아요. 보세요. 버튼이 좀 안 예쁘죠? 좀 파란색으로 하고 이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바탕 색깔입니다. 바탕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고 버튼의 내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하고 싶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코드가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또 카피를 해서 뭐 계속 떠들고 있는데 카피를 해서 자, 한번 덮어 씌우겠습니다. 복사한 것을 덮어 씌웠죠. 저장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고침 해볼까요? 아, 가운데 정렬이 됐고, 남자, 여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그 영상 초반에 보셨지만, 이제 남자를 누르면 당신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남자 혹은 여기서 근데 버튼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어요. 버튼을 누르면 아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죠? 이 멘트가 어떻게 바뀌어야죠? 이 멘트가 라는 멘트가 당신의 연령대는 으로 바뀌고 그죠? 바뀌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자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맨 윗줄에 성별 남성, 성별 남자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맨 윗줄에 성별 남성, 남자 혹은 성별 여자라고 선택한 성별을 표시해주고 그 아래에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는 멘트가 당신 연령대로 바뀌고 그 아래에 10대 그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바뀌는 거야. 연령대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얘기하자. 코드를 제시해줘. 자, 이제 남녀 버튼을 누르면 맨 윗줄에 뭐 남자냐 여자냐 선택한 성별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멘트는 당신의 연령대는 이라는 멘트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10대, 20대, 60대로 바뀌는 거야. 이게 나와 있는데요. 표시해주고 남자 여자라는 버튼이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삭제해라고 말을 해야 삭제를 하지 아마 뭐 나타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버튼이 계속 안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성별을 해주고 남자 여자 버튼은 감추면 돼. 그죠? 이렇게 하고 아래에는 멘트가 이런 멘트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 이 얘기 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대화법 첫 번째 환경 설정을 얘기해줘라. 두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세 번째, 단계별로 얘기해라라고 했죠, 단계별로. 유저의 행동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단계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가 많아졌죠, 지금. 복사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이 새로 고침을 했더니 버튼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도 실수를 합니다. A 코드에서 수정해서 B 코드가 됐고 B 코드에서 수정해서 C 코드가 되는데 이 C 코드를 만들어낼 때 B에서 C로 바뀌어야 되는데 A에서 C로 바뀝니다. 즉 B에서 우리가 버튼 색깔을 바꿨는데 A에서 가져오니까 C, C는 반영이 돼도 버튼 색깔이 또 원위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리프레시를 하라. 얘는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을 막 하다 보면 좀 잘 알면 얘 실수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초보잖아요. 멘붕이 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요 버튼이에요. 리프레시. 뭐 regenerate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리프레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버튼에 이렇게 스타일 얘기해 줬는데 스타일. 버튼의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보면 버튼의 스타일이 빠져 있어요. 버튼의 스타일이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똑같네요. 똑같이 했는데 다시 일단 카피하기 뭐 붙이기 전에 버튼의 스타일이 빠졌잖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쳤네요. 라고 굉장히 창피해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렇게 코딩 중인데 버튼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드가 길면 좋을까요? 짧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짧은 게 좋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버튼, 여기 보면은 그 10대 버튼, 20대 버튼, 30대 버튼, 그 다음에 남자 버튼, 여자 버튼 전부 다 스타일이 똑같은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코딩이 너무 길어지니까 버튼의 스타일은 스타일로 정하자.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을 할 때는 딱 몸통, 머리, 머리, 몸통, 하체입니다. 머리, 몸통, 하체. 무슨 뜻이냐면 딱 3등분하면 3등분하는 거예요. 3등분. 자, 처음에 코딩을 할 때 클라이언트 코드를 할 때 스타일 말 그대로 이미지, 외모 그런 것들이에요. 스타일을 맨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바디라고 하는데 바디는 구조예요. 구조인데 구조는 뭐 여러분들 나누다가 영어로 뭐예요? divide죠. divide인데 그 div 줄여서 div라고 그래요. div의 반복이에요. div. 뭐 가슴, 뭐 배, 엉덩이 이렇게 div 그죠? 그걸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맨 밑에 막 버튼이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죠. 그걸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여러분들 style, div, 자바스크립트, style, div,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들 코딩을 하면 되는데 버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코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튼의 스타일을 맨 위에 그냥 정의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코딩이 너무 기니까 버튼은 그냥 맨 위에 스타일로 빼자. 그 뜻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CSS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타일이라고 CSS가 나오는데 그 스타일하고 CSS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 먼저 나오죠. 스타일이 먼저 쫙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gender 성별을 셀렉션 고르는 버튼과 age 나이를 셀렉션 고르는 버튼 이렇게 그냥 이름은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텍스트 얼라인 이건 뭐냐면 텍스트 얼라인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고요. 글씨 크기는 20픽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코딩해! 라고 명령을 하지만 우리가 읽을 줄은 알아야 돼. 읽을 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깔끔해졌죠? 막 이렇게 얘 지금 이쪽 우측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냥 엄청 길어요. 코딩이고 이렇게 살짝 줄여준 겁니다. 보기가 훨씬 좋죠. 자, 요거를 코딩 복사해서 다시 넣고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 버튼이 살아났죠.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남자 눌러보겠습니다. 딱 누르면 성별이 남자라는 거 알려주고 당신의 연령대는 마음에 들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10대 20대 그러면 이제 연령대 버튼을 눌러야겠죠. 연령대 버튼을 누르면 애인의 연령대는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령대 버튼을 누르면 맨 윗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맨 윗줄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러면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성별 남자 그죠? 그 다음에 연령대 뭐 40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신의 연령대는 라는 멘트는 애인의 연령대는 으로 바뀌고 그 아래에는 연령대 버튼이 역시 있어야 해. 그 다음 연령대 버튼을 눌렀을 때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동적으로 변하죠. 그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라는 말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벤트는 나중에 얘기하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일, 외모죠. 외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div의 반복 div 또 div 계속 div가 반복되죠. 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10대, 20대, 30대 이 유저가 고르는 건 age selection이고요. 그 다음에 애인의 연령대는 partner age selection이라고 얘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다시피 style, 그 다음에 div의 반복,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해서 다시 덮어 씌우고요. 덮어 씌우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피 하셨죠? 카피가 뭡니까? 컨트롤 C죠. 컨트롤 C는 미리 해 놓은 거고 여기 와서 컨트롤 A는 all이에요. all.
모두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는 갖다 붙이는 거죠. 다시 한번 컨트롤 C를 먼저 해놓고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V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면 여기 저장됐다고 나오고, 자,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40대입니다. 어우, 40대 나오고, N의 연령대는 이제 누르면 이벤트가 없죠. 아직 이 이후에는 우리가 안 했죠.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잘 왔고요. 자, 여기까지 코드가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 이제 코딩하다 보면, 이거 날릴 수가 있어요, 코드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코드는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혹은 조금, 코딩을 좀 아시는 분들은 Visual Studio Code 아시죠? Visual Studio Code 같은 데다가 딱 백업을 해놓으면 좋아요, 코드. 이게 작업하다 보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백업을 하면서 작업하시면 좋다. 저는 지금 메모장에다가 백업을 해놨습니다. 저도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씁니다. 개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거나 열어서, 메모장 열어서 해놨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해놓을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코드가 막 색깔별로 나와서 눈에 알아보기 좋아요. 그리고 오류도 저절로 막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장보다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 다음 N의 연령대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딩 준 다음에 막 지가 떠들어요. 그건 사실 들을 필요 없어요. Continue generating 그걸 다 들으려면은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누르지 않습니다. 얘가 떠드는 건 의미 없어요, 별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코드죠, 코드. 자, 여기에서 N의 연령대를 선택하면 예를 들면 맨 윗줄에 예를 들면 성별 남자 그 다음 연령대 40대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40대 N의 연령대 30대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30대 라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N의 연령대는 라는 멘트가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로 바뀌고 그 아래에는 유저가 고민을 입력하는 박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풋이라고 해요. 인풋.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저가 입력하는 박스를 만들어줘. 이거보다는 그냥 인풋 하나가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풋 박스가 있어. 고민을 쭉 막 400자, 500자 쓰면 그러니까 그 박스는 최대 한 40자 정도로 할까요? 40자로 제한해줘. 자, 그러면요, 이것도 이제 인풋도 하나의 div죠. div를 추가하는데, 그 div에다가 그거를 제한해달라고 하면 돼요. 박스는 40자로 제한하는, 코드를 div에 추가해줘. 제가 왜 div에 추가해줘 이런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안 하면, 복잡하게 막 200자 막 넣고 나서 딱 누르면 팝업으로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div에다 추가해줘 이러면은 아예 입력이 안 돼요. 40자가 넘으면 입력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은 이렇게 div에
직접 넣는 게 조금 편해요. 그 내용이 좀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마 영상을 보시다 보면 무엇을 div에 넣고 무엇을 스타일에 넣고 무엇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감들이 점점 생기십니다. 자, 인풋 박스가 있고, 그 박스는 최대 40줄 제한 코드를 div에 추가해줘. 인풋 박스, 인풋 우측에는 뭐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상담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상담 요청이라는 고민을 넣고, 오케이. 상담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남자 나이, 유저의 나이, 유저의 성별, 애인의, 다시 한번요. 유저의 성별, 유저의 연령대, 애인의 연령대, 그 다음에 유저의 고민, 이 네 가지 팩터를 챗GPT한테 딱 던져주면 챗GPT가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역사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그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지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딩을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챗GPT와 단계별로 대화하라. 그래야 오류가 많이 안 생겨요. 막 포트폴리오처럼 전체적으로 해줘 이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다 클라이언트 코드예요. 유저가 보는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하고요. 유저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어디서 막 함수가 돌아가. 그것은 서버 코드예요. 서버 코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물어봤는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챗GPT가 막 답장을 막 작성해서 우리한테 딱 던져줘. 그거는 바로 서버 코드라는 겁니다. 서버 코드. 다시 한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린 코딩을 두 개 합니다. 뭐 서버 코드와 클라이언트 코드. 서버 코드는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죠? Functions PHP. 클라이언트 코드는 뭐라고요? HTML입니다. HTML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style, div,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웠는데 점점점 이해가 가시죠? 네, 좋아요. 자, 여기에서 A의 연령대를 선택하면 이렇게 저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루해도 제가 항상 두 번씩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고 나서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 명령어를 만들어 나서 이렇게 몇 번 봐야 돼요. 몇 번 봐야지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연령대이라는 멘트가 당신 고민이 무엇입니까? 로 바뀌고 그 아래에는 인풋 박스가 있어. 인풋 박스는 이제 40자로 제한하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max length라고 해요. max는 맥시멈이고 length는 long의 명사 꼴이죠. 길이. max length라고 아마 말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요청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쭉 보여주고 있죠. 스타일 먼저, 그 다음에 div, 구조죠, 구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막 동쪽으로 막 뭐가 움직이고 버튼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막 그죠? 선택한 성별, 나이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친절하게도 코드를 쫙 보여주네요. 그때그때 달라요. 스타일을 기존 스타일 코드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딱 표시해 주기도 해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지금 다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코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Continue Generating 이거 눌러주시고요.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떴어. Regenerate.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챗GPT는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명령한 것을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주고 이 코딩 아래에는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친절하게 스타일을 먼저 해주고 div가 반복되죠. 요 div, 그 다음에 요 div, 그 다음 세 번째 div, 그죠? 첫 번째 div는 성별을 선택하는 div, 두 번째 div는 유저의 나이, 세 번째 div는 애인의 나이, 네 번째 div는 고민 입력, 그죠? 그리고 구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코딩이 기니까 또 중간에 끊겼네요. 자, continue generating 눌러주시고요. 자, 코드 끝났으면 뭐 밑에 거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주의할 점, 문제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보이시니까 쭉 봐주시고. 자, 요거를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는 했습니다. 컨트롤 A 전체를 하고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 누르시고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이미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만들잖아요. 코드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건물 아파트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삼성 아파트, LG 아파트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 전기 배선이나 배관, 수도관 이런 모양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저가 볼 때는 뭔가 똑같은 사이트,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breeze라는 breeze라는 플러그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잠깐만요. 일단은 우리 코드 받은 것을 카피해서 전체 선택 후 덮어 씌우고 했던가요? 네. 업데이팅,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업데이트 되었다 이렇게 뜨는데요. 자, 이 브리즈가 뭐냐면요. 캐시를 바꿔주는 거예요. 캐시를. 캐시라는 건 뭐냐면 유저들이 뭔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를 여기 플러그인에 가서 add new 플러그인 없는 분들은 add new 플러그인 들어가서 브리즈를 찾아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단에 떠 있는데요. 요거 바로 맨 윗줄에 있는 purge your cache 요걸 해서 캐시를 리프레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연애상담 페이지를 수정을 했는데 일부 PC나 일부 휴대폰에서는 안 바뀌고 옛날 고치기 전께 나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 환경인 캐시가 리프레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수정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지? 이렇게 엿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레이즈는 여러분들 수정했다 싶으면은 요 캐시를 리프레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휴대폰에서 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 남자입니까? 남자 40대, 여자 30대. 그러니까 잘 됐죠? 남자 연령대 40대, 애인의 연령대 30대.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잘 나왔습니다. 입력. 인풋박스 막 입력해 볼게요. 자, 40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을 딱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우리가 또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이제는 이 상담 요청을 누르면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응답을 반환받는 이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구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이렇게 만드셔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div, 자바스크립트 구조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드시면 되고 클라이언트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서버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챗GPT한테 뭘 던져서 반환받는 게 이게 바로 서버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서버 코드입니다. 서버 코드. 이제 서버 코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챗GPT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챗GPT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담 요청 버튼을 누르면 상담 요청 버튼을 누르면 챗 GPT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전달하게 해줘. 우리의 명령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3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고민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에 대한 심리 상담사로서의 해법을 제시해 줘 라고 명령어를 전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챗GPT한테 지금 30대 유저의 나이죠. 남자 유저의 성별이죠. 20대 애인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애인의 연령대죠.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입력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한 번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즉 유저의 나이, 유저의 성별이 제일 먼저였죠. 유저의 연령대, 애인의 연령대, 그 다음에 인풋에 입력한 고민, 인풋에 입력한 고민거리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구성한 명령어를 전달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와야겠어요? 그럴 때 답변은 나에 대한 30대 남자와 20대 애인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할까요?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GPT의 라는 멘트가 처음에 나오고 라는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몇 번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 좀 동적 개념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적 개념, 정적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늘 머물러 있는 상태의 div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은 뭔가 응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응답을 봤는데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하시다 보면 알아요. 이게 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리프레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다시 듣는 겁니다. 챗GPT의 대답이 현찮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PT가 좀 헤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GPT가 헤매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나의 환경을 말해줘라 라고 했죠. 나의 환경을 말해줬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제 환경을 똑바로 전달을 하지 않아서 GPT가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던져주겠습니다. 상단 요청 버튼을 누르면 챗GPT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어로 전달하게 해줘. GPT에 대한 명령어는 우리 아까 뭐였죠? functions php 코드에 넣을 거야. 이렇게 요 말을 지금 빠뜨려가지고 굉장히, 왜냐면 해법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쓰고 functions php 에다가 코드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이 워드프레스 쓰실 때 테마는 generate press. 자, 보여드릴게요. appearance, themes, 테마죠. 테마에 가시면 요 generate press 요걸 쓰셔야 됩니다. 요걸 쓰셔야 이렇게 테마 파일 편집기 가면 functions php가 두 번째로 이렇게 잘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functions php에 넣을 거다라는 말을 안 해주면 챗GPT를 불러오는 해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좀 통일된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나 다양한 방식을 챗GPT가 대답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unctions PH 코드에 넣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예, 목이 타네요. 자,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있는 GPT와 통신할 수 있는 functions PH 코드를 추가해라. 그러니까 AJAX라고 나오는데요. 이 AJAX가 뭐냐면, 우리가 남자 연령대, 여자 연령대 뭐 고민거리 이렇게 딱 하면 그거를 일시적으로 서버에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갖다가 챗GPT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걸 AJAX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몇 번 리프레시를 해도 이렇게 GPT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리프레시로 안 될 때는 방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을 때는요, 리프레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을 나가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전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복사를 해서 방 나가기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왜냐면 계속 물어봐도 이상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 너무 많은 대화를 한 것을 가지고 불러오는데 막 꼬여 있습니다. 챗GPT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꼬이기 때문에 방을 나가겠습니다. 세 방을 만들고 여기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가 얘기하던 내용 중에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내용도 일단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조금 제가 놨고요. 그다음에 전체 코드를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세 방에 갖다 붙이고요. 세 방에 쭉, 그죠? 세 방에 쭉 갖다 놨죠, 지금. 세 방에 쭉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방이니까 우리가 동영상 처음에서 뭐라고 했죠? 내 환경을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 방은 새로운 GPT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몰라요. 우리의 지금까지 작업을. 그러니까 또 말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연애 상담 페이지를 만든 코드야. 그죠? 코드야. 유저가 본인의 성별, 본인의 연령대, 그리고 애인의 연령대. 사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GPT는 이 로직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인의 연령대, 그리고 고민거리를 입력한 후,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상담 요청 버튼을 누르면, 그죠? 아까 그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 것을 갖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연애 상담 페이지를 만들었어. 이게 이런 것들을 고르고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명령어를 전달해줘. 예를 들면 뭐뭐뭐뭐에 대한 심리 상담소로서의 해법을 제시해줘 라고 전달하는 거야. 유저의 성별, 유저의 연령대, 애인의 연령대, 인풋에 입력한 고민거리, 이 네 가지를 구성한 명령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럴 때 GPT의 답변은 뭐뭐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시작하게 하고 싶어. GPT에 대한 명령어는 functions PH 코드에 넣을 거야. 자, 이제 functions PHP 코드와 클라이언트 수정된 클라이언트 코드를 제시해 라고 명령어를 내릴 건데요. 제가 이 작업을 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챗GPT 불러오는 로직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매번 작업할 때마다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아주 개발자인 여러분들을 굉장히 엿먹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통일하고 통일되고 간결한 코드를 제가 짰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복사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쓰시고,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복사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물론 요게 이제 챗GPT API 키인데요. 챗GPT API 키, 오픈AI 닷컴에 가셔가지고 API 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거니까 이걸 넣으면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openai.com에 가서 API 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발급받는 방법은 이 영상에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는 없고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openai.com에서 발급받은 여러분들 고유의 그 API 키를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요 부분. 지금 화면이라 여러분들 복사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어차피 코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메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반면.kr 거기다가 웹 개발 정보에 이걸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웹 개발 정보에 올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고유의 키로 바꿔주시면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응용해서 functions php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했고요.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불편하게. 자, 아래 요거입니다. 요거. 요 형식이 정말 좋습니다. 요 형식이 챗GPT한테 이 코드를 짜줘 이러면 요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드를 주거든요. 매번 오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반면.kr 웹 개발 정보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건데 여기서 요것만 여러분들의 API 키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응용해서 코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챗GPT가 거기에 맞게 코드를 만들어주면 오류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형식을 빌어서 하지 않으면 매번 그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명령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영어로 하네요. 한국말로 해줘. 자, 요거 아시죠? 정지 버튼. 대화할 때 팍 정지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웹 개발 정보에 올린다는 거, 요 부분. 요게 들어간 functions PHP, 즉 서버 코드. 이 부분이 들어간 서버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오류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구매하고 보시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적절한 API 키를 입력하세요. 여러분들이 openai.com에서 발급받은 여러분들 고유의 API 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PHP 코드 보이시죠? PHP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까 굉장히 길었는데 얘만 줬어요. 얘만. 그죠? 얘만 줬다는 것은 요 함수만 추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function,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면 request, 요청해라, counseling, 상담을 요청해라. 뭐 요거는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 뭐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잘못 눌러서 코딩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코드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실수로 regenerate를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PHP부터 주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부터 주네요. 역시 자바스크립트 아까도 마찬가지로 기존 함수들은 그대로고 얘만 추가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P 코드를 나중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우리가 추가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다 복사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거는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기존 함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복사하지 말고 요 함수만 딱 딸랑 요것도 필요 없고요.
요걸로만 딸랑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네모가 되게 작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에디터를 보면 이렇게 넓게 나와요. 그래서 보이시죠?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 놈만 지금 우리가 추가한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는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PHP에 입력할 코드를 줬습니다. 요건 통째로 복사하셔가지고 자, appearance 외모 테마 파일 편집기, 이것부터 저장을 해야겠죠. 클라이언트부터 저장을 하시고, 테마 편집기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동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주석을 좀 달아볼까요? // 연애상담. 이렇게 주석을 달았고요. 여기다가 추가를 이렇게 딱 했어요. 추가를 했는데, 그죠? 연애상담. 주석이 또 달렸네요. 주석. 이건 없앨게요. 자, 주석이 이렇게 추가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신의 API 키 값을 입력하세요. 일단 제 거를 입력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띄어쓰기가 이렇게 한 번 있었어요. 이 코딩에서는 띄어쓰기 점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 친구가. GTP 제가 웹 개발 정보에 올린다는 거예요. GTP 4가 아니라 GTP 3.5 터보입니다. GTP 3.5 터보. GTP 3.5 터보로 바꾸겠습니다. 아까는 GTP 4를 쓰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챗GPT랑 대화하면서 코딩을 할 때는 GTP4랑 대화를 하시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챗GPT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대화하는 건데요. GTP4는 엄청 비싸요. GTP4는 엄청 비싸고, 그리고 연애 상담하는 게 무슨 코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GTP4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GTP 3.5 터보를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코딩을 주고받을 때는 GTP4랑 대화를 하시고, 내 사이트에서 유저들이 GTP를 이용할 때는 GTP4는 너무 비싸니까 GTP 3.5 터보를 입력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와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당신 남자이니까 남자, 40대, 여자는 30대.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격 차이. 그러면 이걸 딱 눌렀어요. 상담 요청을 눌렀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F12를 누르면 우측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개발자 도구입니다. 개발자 도구. 여러분들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아셔야 돼요. F12. F12를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지고 열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눌렀을 때, 상담 요청을 이렇게 눌렀을 때 콘솔은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떠요. 뭐냐면
이런 오류가 떴어요. 이런 오류. 이걸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GTP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류가 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오류를 딱 얘기해 주니까 GTP가 이 코드를 추가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 코드를 추가라고. 그죠? 다시 한번 F12 개발자 도구에서 이 콘솔을 보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아셨죠?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뜨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거를 물어봤더니 요거를 추가하랍니다. 복사를 해서 맨 아래쪽으로 가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추가를 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breeze 한번 캐시를 리프레시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시고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40대, 여자는 30대. 다시 한번 성격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르겠습니다. 누를 때 여기 이 부분, 콘솔, 이 아랫부분에, 맨 아랫부분, 콘솔의 아랫부분에 오류가 뜨는지 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안 떴네요. 안 떴어요. 그죠? 자, 상담 요청이 잘 처리됐다고 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담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담 요청을 받을 div가 없기 때문입니다. div. 상담 요청을 했어. 상담이 왔어요. 그럼 그 상담 요청에 표시되는 div가 없습니다. div. 자, 상담 요청이 되는지는 보세요. 이 네트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로 보시면 요거는 네트워크는 뭐냐면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GPT한테 나이, 뭐 연령대 이런 정보를 딱 던져줬죠. 그럼 GPT가 우리한테 니들 잘 살아? 딱 대답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보면은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콘솔 오류랑 이 네트워크를 보셔야 돼요. 응답 데이터를 왜 로드할 수 없습니까? GPT는 우리에게 상담을 던져줬는데 상담 결과를 던져줬는데 그 결과가 표시될 di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담 결과를 로드할 div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실 때 항상 뭐가 표시되면 걔는 하나의 div예요. div.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상담 요청을 받을 div는 전혀 우리가 몰랐던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이 콘솔, 아까 상담 요청을 눌렀을 때 콘솔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로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콘솔은 주로 자바스크립트 오류를 많이 표시해주고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에요. 딱 던져줬는데 들어오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보세요. 페이로드는 던져주는 거고 응답은 응답인데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다. 뭐 이 내용을 챗GPT한테 얘기하셔도 좋고 근데 제가 미리 그 과정을 생략하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표시할 공간 div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클라이언트의 상담 결과를 로드할 div가 필요해. 요거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di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div에 표시할 스크립트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 그래서 여러분들 이 div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div를 복사를 해서 div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니까 연애 상담으로 가서 그죠? div. 이 div의 연속인데 맨 마지막 div에 넣어줘야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줬죠. 그죠? 상담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이니까요.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고치랍니다. 고치래요.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request counseling 요거를 request counseling 요 함수를 고치라는 겁니다. 요 함수만 복사를 해서 잠시만요. 똑같은 함수가 두 개 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똑같은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수정된 것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수정된 걸로 통합을 하고 저장. 그 다음에 캐시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자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격 차이. 자 일단 오류부터 볼게요. 이게 상담 요청을 눌렀을 때 오류가 뜨는지 봅시다. 자 눌렀는데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요. 여전히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챗GPT한테 페이로드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하셔서 개발자 도구 페이로드에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오류가 나고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오류가 뜹니다. 이 웹 개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요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디버깅이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F12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과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GPT한테 얘기해주면 우리한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콘솔에서의 오류는 잡아냈죠. 근데 네트워크에서의 오류가 납니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애들입니다. 빨간색 애들을 클릭을 해서 이 페이로드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응답에 있는 내용을 챗GPT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음. 응답에는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음.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음.
이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브라우저에는 상단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브라우저의 응답 div죠. div에는 라고 뜨네.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사실은 브라우저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알겠네요. 이 친구한테 div를 추가를 했더니 GPT의 상당 결과에 대한 div를 추가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div를 추가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드가 3개가 왔어요. 3개가 왔는데 이놈을 복사해서 아까 div 중에 자, 일단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애들인데 똑같은 애들이니까 한 놈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functions request counseling이 바뀌었어요. 또 그죠? 이걸 수정했다라는 거죠. 이걸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코드를 추가하라는 건데요. PHP 코드를 이 저장부터 하고요. PHP 코드로 가서 handle counseling request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여기죠, 요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줬어요. 헷갈리죠, 우리는. 초보라 잘 모르는데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좀 이 원래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얘한테 주면서 이게 수정 전 코드야. 수정 후 코드를 제시해. 수정 후 이제 자꾸 중간 생략하니까 완전한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한. 그러면 코드를 전부 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완전한 코드, 이 함수에 대한 완전한 코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 코드만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누르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함수를 수정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표현을 해주죠.
자, GTP 3.5 터보 올바르게 나왔네요. 아까처럼 GTP 4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제 복사를 해서 어, 수정된 함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장했고요. 자, 캐시도 리프레시 하고, 자, 브라우저로 와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 오류부터 보겠습니다. 오류부터 있는지. 남자, 뭐, 40대, 30대, 성격 차이. 자, 이걸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콘솔에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만 되면 되는데, 뭔가 실패함, 이렇게 또 뜨죠. 반환이 제대로 됐습니다. 반환이 제대로 됐네요. 그죠? 그러면 40대 남자와 30대 여자의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쭉, 그죠? 이렇게 해법이 잘 반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결과만 괜찮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콘솔이나 네트워크에 뜨는 일부 빨간색 오류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새로 고침하고 다른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남자 40대, 여성도 40대. 그런데 부분에는 여성이 사치가 심하다. 애인이 사치가 심하다. 이렇게 해볼까요? 누르면 콘솔에는 오류가 없고요. 네트워크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 되겠죠? 자, 이렇게 글이 잘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활동한 것이 글로 남겨지면 그 글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러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 남겨지면 좋겠죠. 고민 상담한 것이 글로 남겨지게끔 하는 로직, 그것을 한번 지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티피랑 대화할 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그 명령을 할 거냐면 GPT가 응답을 반환할 때 그 반환된 내용이 포스팅 되도록 하고 싶어. 글의 제목은 여기서 고민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여기 뭐 PHP 코드를 보면 이거는 함수 이름이에요. 이 아이들을 handle counseling request라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어느 그 조직이라고 치면 조직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조직원들이. 자, 이 함수에는요. 젠더, 성별, 유저의 성별이죠. 에이지, 유저의 연령대죠. 파트너 에이지, 애인의 연령대죠. 칸선은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목은 칸선에 대한 연애 상담. 자, 우리가 여기 변수에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는데요. 뭐 달러도 붙일까요? 이 달러 칸손이라는 것은요, 그 고민이 변수다라는 겁니다. GPT한테 보내주는 변수. 사치가 심하다, 성격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연애 상담이라고 제목을 지으면 돼.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아마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할지 PHP 서버에서 처리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유저들이 보는 건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근데 포스팅하는 건 유저들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PHP 서버 코드를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연애 정보라는 카테고리 겸 메뉴죠. 이 메뉴에 추가하고 싶은 거죠. 글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글의 카테고리는 연애 정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GPT가 응답을 반환할 때 자동으로 반환된 내용이 유저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자동으로 포스팅도 되도록 하고 싶어. 고민에 대한 어떠한 고민에 대한 연애 상담이라고 제목을 짓고 그 글의 카테고리는 연애 정보야. 코드를 제시해 줘. 아마 PHP 코드를 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상했듯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PHP 코드를 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추가라는 건데요. 역시 우리는 요것을 우린 초보니까 물론 저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알겠지만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기존 코드 뭐 이렇게 생략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 기존 코드고 if is wp error 뭐 여기서부터 response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뭐 완전한 이 함수를 제시해 이렇게 명령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이 있고 몇 번 훈련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if 요줄부터 끝까지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if부터 끝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if를 찾아내면 돼요.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if 요 부분, if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잠깐만요. 이거를 뭐 고치기 전에 지금까지 코드가 괜찮았으니까 백업을 해 놓을게요. 항상 백업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백업을 해 두고요. 다시 GTP가 방금 우리에게 준 요 if부터 끝까지 워드프레스 다이 끝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죠? 여기 if 여기 있죠? if부터 워드프레스 끝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연애 정보에다가 글을 포스팅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캐시 리프레시 하고요. 브라우저로 와서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30대입니다. 여성은 20대입니다. 이번에는 뭐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뭐 20, 30대 고민이 뭘까요? 취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고민으로 한번 상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상담 요청을 해보면 자, F12 눌러서
오류가 떴네요. 오류가 떴어요, 지금. 음. 자, 오류가 떴으니까 우리는 다시 일로 와서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잘못된 코드이기 때문에 리프레시라 해줍니다. 리프레시. 코드를 다시 주겠죠. 자, 이렇게 잘못된 코드를 줄까봐 원래 있던 코드를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왜? 백업을 안 해놓으면 우리 잘못된 코드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업을 해놓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코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기존 로직이라고 하지 않고 친절하게 handle counseling request라는 함수를 다 주고 있네요. 그래서 $gender, $age 이거 전부 다 변수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온전하게 다 줬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통째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 함수 처음부터 이 워드프레스 다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쳤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류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GPT랑 어떻게 솔루션을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들 보시라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유저가 남자를 누르고 30대, 20대 아까처럼 똑같이 취미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버튼 눌렀을 때 이 콘솔에 오류가 뜨는지 봅시다. 오류는 뜨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보면 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제대로 왔어요. 이제는 오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리프레시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애 정보에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애 정보로 들어갑니다. 연애 정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메뉴에 들어가니까 취미가 전혀 다르다에 대한 연애 상담. 제목은 잘 됐는데 상담 결과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GPT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잘 만들어졌는데 글의 컨텐츠죠. 컨텐트는 라고 뜨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코드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드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백업을 해 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모니터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백업을 해 놨고요. 자, 여기 역시 if부터 끝까지 고치라는 거죠. 자, 복사를 하셔가지고 if부터 끝까지 고치는 겁니다. 말까 잘 나오죠?
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한 줄로 잘 저장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두 줄 오류가 떴습니다. 이 오류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이 PH 파일은 망가진 거고요. 사이트 전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업해 놓은 코드를 다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합니다. 리프레시. 다시 달라 이거죠. 다시 달라. 지금 여러분들 소음이 들리나요? 좀 밑에서 고양이가 막 뭔가를 긁고 있어가지고 잡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if부터 advice까지, if부터 advice까지, 즉 볼까요? if부터 advice까지를 고친 겁니다. 이놈을 복사를 해서요. if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if부터 advice까지. 그러면 if부터 advice까지 이렇게 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죠. 한두 줄. 자, 저장 누르시고요. 이번에도 오류가 나죠. 다시 백업한 거를 다시 갖다 붙이시고요. 자, 다시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자, 이번에는 글이 잘 수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리프레시라는 게 이 챗GPT가 잘못된 코드를 줘서 문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뭐 변수 하나를 빠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GPT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해서 올바른 표현을 우리한테 줄 때까지, 올바른 코드를 줄 때까지 리프레시를 좀 하시고, 이게 너무 심하게 꼬였다 싶으면 박 나가기를 해서 다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프레시와 박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알아서 진행하실 때 대화의 흐름이 잘 유지되는 것이지, 한 방에서 계속 고쳐질 때까지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시를 몇 번 해보고, 이게 계속 올바른 코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위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꼬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예 새 방을 만들어서 백업해 놓은 파일을 딱 던져주고 요거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보면은 또 if부터 advice까지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if부터 advice까지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리프레시 한 서너 번 했더니, 그죠? 자, 캐시를 리프레시 하고, 브라우저로 와서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죠? 여기 원래 페이지로 연애 상담으로 들어와서 남자다, 뭐 30대다, 20대다. 자, 이번에는 거주지가 너무 멀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상담 요청하겠습니다. 상담 요청했고요.
자, 이번에도 오류가 떴습니다. 또 오류가 떠서 제가 잠시 카메라를 끄고 리프레시를 한 4번, 5번 해봤는데요.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근데 너무 황당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 부분 연애 정보 있죠? 그걸 영어로 해놨더라고요. 영어로. 이전 화면을 돌려서 보시면 이게 영어로 돼 있었어요. 영어로. 연애 정보가. 우리말, 한글인데. 그러니까 영어와 한글은 다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 하나 틀려도 띄어쓰기 하나 틀려도 오류가 나는데 연애 정보를 영어 알파벳으로 해놨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서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코딩을 시키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사실은 어쩌다 발생합니다. 뭐 한글을 영어로 한다든지 뭐 숫자를 알파벳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코딩을 챗GPT한테 시키지만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읽을 줄을. 세상에 한글로 연애 정보를 알파벳으로 그 Y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해놓았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 10번 해보고 제가 박 나가기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끄고 한 줄 한 줄 다 읽어봤더니 바로 연애 정보라는 한글을 알파벳으로 써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계속 백업 얘기한 코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시겠어요?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남자입니다. 40대고 여성은 30대인데 뭐 집안 반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 요청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요. 이번에는 이 브라우저, 즉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도 잘 반환이 되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잘 반환이 됐고요. 연애 정보라는 곳에 들어가 볼게요. 글로도 만들어졌는지. 집안 반대가 있다. 자, 이렇게 글로 잘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쌓이면요. 집안 반대 연애 상담이라고 누가 네이버나 구글에 쳐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검색 리스트에 뜰 수 있고 사람들은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글이 많으면, 즉 컨텐츠가 많으면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은 다른 상담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또 글이 남겨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플랫폼만 만들었지만 바로 챗GPT와 사용자와 다 상호작용하면서 글이 축적이 되고 여러분들은 많은 방문자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자가 많아지면 뭐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 제품을 팔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과 챗GPT와 대화하는 법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실제의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코딩해 나가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저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제가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대로 드리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클라이언트 코드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functions PHP 서버 코드는 여러분들 서버 코드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OpenAI, ChatGPT API 키만 여러분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제 걸로 하면 오류가 납니다. 제 걸로 제가 제 사이트에서만 그 키가 유효하게 해놨기 때문에 제 키를 뭐 너무나 막 문자가 길어서 뭐 화면을 보고 일일이 타이핑 하시지도 않겠지만 제 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픈AI 챗GPT용 키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그 키를 입력하시면 저렇게 똑같이 글이 반환이 되고 그리고 글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영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몇 시간 지겹죠? 지겨워도 2번, 3번, 4번, 최소 5번 이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5번 지겨워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 세계에 들어갔을 때 덜 헤맵니다.
근데 영상 딱 한 번 보고 시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헤매요. 헤매는 시간이 훨씬 5배, 10배 커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보기를 추천드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좀 요약해드리면, 챗GPT는 대화 방식 대 나의 환경을 설명해라. 그리고 유저의 행동의 단계상 로직을 완성해 나가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드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백업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챗GPT랑 대화하는데 리프레시를 많이 하시고, 리프레시를 하는데도 한 4번, 5번까지는 괜찮은데 막 7, 8번, 10번 넘어가도 똑같이 그런다면 방을 나가세요. 방을 나가서 새로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그 방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아까 연애 정보처럼 황당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프레시와 방 나가기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브리즈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캐시어를 자꾸 리프레시 해줘야 특히 휴대폰에서 내가 분명히 수정했는데 왜 예전 화면이 나오지?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리프레시 자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F12 PC 브라우저에서 휴대폰은 개발자 도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 PC에서 개발자 도구 F12를 눌러서 열어서 두 가지 보라고 했죠. 콘솔, 네트워크. 콘솔은 주로 자바스크립트 오류를 많이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페일로드, 뭐가 올라가고 리스판스, 뭐가 응답이 되는지 있고, 네트워크에는 페일로드, 그 다음에 리스판스, 요걸 살피시면 콘솔, 페일로드, 리스판스, 요걸 잘 살피시면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GPT한테 던져주면 챗 GPT가 무엇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라 라고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시고 계속 유튜브 시청하듯이 그냥 보기만 하면 어렵지 않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교과서처럼 돌려보면서 항상 이 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시고, 이 AI 시대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개발자의 입문을 빨리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